(10월) 오후 3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코픽스 금리가 발표된 부분이죠. 또한 중요한 지표가 같은 날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영상을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매달 15일은요 코픽스 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은행연합회에서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발표해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환매 조건부 채권이나 또는 금융채 금리를 산출해서 대출할 때의 자금 조달 비용을 감안해서 산정을 한다는 부분이죠. 기존에 코픽스 기준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3.4%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코픽스 금리가요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10월 신규 코픽스 금리 3.98% 기록했다는 부분이죠. 전월비 0.58%포인트 올랐습니다. 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2.96%였는데 현재는 3.98%로 1%포인트 이상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단 두 달 만에.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요 대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큽니다. 당연히 대출 금리에 따라서 매매 수요가 결정될 것이고 전세 수요도 결정이 될 겁니다. 문제는 매매 수요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사질 않는다면 매도자들이 그냥 기다릴 수가 있어요. 진짜 문제가 이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서 전세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매도자들이 못 버티고 파는 금매 증가와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요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고 전세 수요는 줄어들면서 역전세 상황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죠. 그리고 금매를 잡을 수요도 대출 금리 상승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얼마 전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이게 한도 문제가 아니라 금리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코픽스 금리가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5%에 육박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우리은행에 들어가서 1년 정기예금 가입하면 4.98% 적용받습니다. 국민은행에 들어가시면 5.01%가 적용이 됩니다. 내년에는 예금 금리가 6%가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파다합니다. 당연히 대출 금리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정부에서 예금 금리를 인상을 좀 자제해달라. 얘가 올라가니까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고 한계 차주에 대해서 채무 압박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더라. 이게 시스템적 위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만큼 시장 자금 상황이 타이트해서 고액 예금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이런 사실 때문에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기준금리가 3%인데 예금금리가 5%예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기준금리가 3%면 3.5에서 3.75%가 적당한데 왜 이렇게 예금금리가 치솟았을까? 자금 수요가 많냐? 일단 가계에서는요. 두 달 연속 가계대출 증가세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9월 달에는 1.3조 원 감소했고요. 10월 달에는 0.6조 원 감소했습니다. 계속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기업 쪽 자금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회사채 순발행 11월 14일까지 살펴봤더니 마이너스 8.94조 원입니다. 상환액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왜? 채권 발행이 안 되니까 사는 수요가 완전히 씨가 마르다시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대기업 대출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기업 대출 부분이 10월 중 9.3조 원으로 폭등해버립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2.3조 원에서 4배 이상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몰리는 자금 수요를 은행이 감당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자금을 필요하고 그것이 고액 예금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분명히 유동성 위기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런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 집값 하락은 유동성 위기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 몇 년간 지속될까요? 저는 반드시 끝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시장 금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이 금리는요, 물가와 연계가 됩니다. 저물가는 저금리, 고물가는 고금리를 뜻하기 때문이죠. 현재는 고물가이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고 저금리 때 받았던 대출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계속 유동성 위기가 진행되고 부동산이 장기 침체되려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물가가 장기간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당분간 높은 물가인 것은 알겠는데 내년 중반 이후에도 물가가 높을까요? 그걸 좀 살펴보자 이거죠. 어제 발표된 한국은행 수출입 물가 지수가 있었습니다. 10월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 지수 자체로만 보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석유 가격 상승세가 전월 대비 수치를 끌어올렸다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보겠습니다. 2021년 들어서 수입 물가가 급등을 해서 30%대 후반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대한민국의 고물가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데 얘가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것만 좀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 전년 대비 19.8%로 줄어들었습니다. 36%에서 19.8%로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계약 통화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7월 달에 12.6% 상승이었거든요. 계약 통화 기준. 근데 그게 지난달에 7.6% 그리고 10월 달에 2.5%로 줄어들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환율 부분을 제외하며 원자재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다는 게 이 수입물가 지수에서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11월부터 환율이 어떻게 됐죠? 1,400원대에서 1,300원 초반으로 순식간에 낮아졌습니다. 오늘은 1,310원이네요. 자, 이 수입 물가에서 환율이 큰 영향을 차지하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단 지금 한 일주일 만에 원달러 환율이 100원이 낮아졌어요. 자, 11월 수입 물가 지수가요,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죠. 게다가 국제 원유 가격까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5불 기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중국의 봉쇄 완화 기대감으로 한때 90불까지 터치했지만 그 봉쇄 완화 기대감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입 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 살펴보면요, 석탄 및 석유 제품 상승률이 9.1%예요. 불과 3개월 만에요, 34.6%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추세가 이어지면은요, 빠르면 늦어도 내년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 마이너스세로 전환될 가능성, 그래서 그동안의 고물가의 원인이 됐던 석탄 및 석유 제품이 오히려 물가를 하방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간단합니다. 올해 3월 달에 국제유가가 110불, 120불 이랬거든요. 근데 내년 3월에 국제유가가 80불, 90불 이렇게 나타나면 석탄 및 석유 제품이 수입 물가 측정 지표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내년에는요,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 압력도 확대가 될 겁니다. 현재도 압력이 되게 가중되어 있어요. 현재 물가 불안, 전기 요금 등의 공공 요금 인상 부분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전 적자가 천문학적인 규모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에 물가가 추가로 불안해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이슈는 1년 동안 물가 불안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년에 물가가 낮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1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다시 계산이 되겠죠. 1년 전과 비교를 하니까. 자,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고물가로 금리 계속 올라갑니다. 11월 달 금통에서도 금리 무조건 올릴 것이고 추가적으로 예금금리, 대출금리 올라갈 겁니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2023년 부동산 급락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런 급락이 수년 넘게 지속될 일인가? 물가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가로 봤을 때는 이게 수년 넘게 지속될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독자분께서 문의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아서 금리 인하를 해도 집값이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맞는 말씀이에요. 기준금리가 3.5% 됐다가 두 번 낮춰서 3.0%가 됐어요. 사람들이 와, 대출금리 싸졌다고 너도 나도 집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기존금리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요, 매매 가격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세값은 낮아진 이자 부담만큼 다시 상승하면서 가격을 맞출 수 있다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어떤 선호도 높은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9억이에요. 자, 원래는 여기에 들어가는 전세 대출 금리가 180만 원이면 엄두도 못 났지만 이게 조금 금리 몇 번 낮췄더니 한 170, 160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그 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전세 가격 상승 이슈고요.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역전세난 매도 압력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역전세를 따른 최악의 부동산 급락기가 시작됩니다.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쇼킹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강조드려요. 실소유자는 20년 만에 최고의 기회가 왔다는 부분이죠. 자, 이 기회 어떻게 살릴 것인지 쇼킹 부동산 서적 역전세자란에 모두 다 담아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